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깊이 있는 지식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소중한 격려와 지지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얻는 통찰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은 정의로운 자가 아니라 정의를 가면처럼 쓰는 법을 아는 자들에 의해 지배됩니다. 만약 당신이 정상에 오르기를 갈망한다면 힘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비수처럼 날카롭게 벼린 정신과 침묵으로 무장한 심장으로 그것을 쟁취해야 합니다. 인간은 이성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즉 인상과 당신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가면으로 움직입니다. 통치자, 지도자, 전략가, 타인을 통제하고자 하는 모든 이는 이 근본적인 진실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이 어떻게 인식되는가입니다. 권력의 본질은 실체가 아닌 환영에 있으며 이 환영을 지배하는 자가 곧 인식의 끈을 쥐는 자, 즉 인간의 마음을 손에 쥐는 자입니다. 순진한 자를 삼키고 교활한 자를 찬미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수많은 얼굴을 바꿔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조정을 위한 얼굴, 경쟁자를 위한 얼굴, 대중을 위한 얼굴,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동맹에게조차 결코 드러내지 않는 당신만의 얼굴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타인의 마음에 당신이 드리운 이미지 그 자체입니다. 결코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대신 상황이 요구하는 인물이 되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이나 한결같은 미덕을 지키게 두십시오. 당신은 오직 승리 앞에서만 한결같으면 됩니다. 진정성을 논하는 자들은 대부분 가난하거나 추방당했거나 익힌 자들입니다. 그들은 기만할 기술이 없기에 정직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자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 모순의 대가가 되어야 함을 압니다. 겉으로는 자비롭게 보이되 내면은 무자비해야 합니다. 겸손한 척 행동하면서도 지배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품어야 합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울 때 미소 짓고 영혼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외양은 거짓이 아니라 방패이자 도구이며 무기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그것들을 사용하십시오. 만약 사람들이 당신을 고결하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당신의 잔혹함을 용서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강하다고 믿는다면 당신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 때조차도 기꺼이 따를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통제하고 무대를 설계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하나의 연극이라면 모든 말과 몸짓, 그리고 침묵까지도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당신이 쓴 각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과 의사가 수술하듯 냉정한 시선으로 인간의 본성을 연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확실성을 갈망하며 추악한 진실보다는 아름다운 거짓을 선호합니다. 그들에게 거짓을 주십시오. 덕망 있는 군주, 정직한 지도자, 용맹한 전사의 이미지를 먹이로 던져 주십시오. 그리고 닫힌 문 뒤에서는 차가운 정밀함으로 계산하십시오. 사람들이 보는 것이 그들이 아는 것을 압도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이용해야 할 인간의 맹점입니다. 어떤 공간에 들어설 때 당신의 옷차림, 걸음걸이, 시선이 머무는 곳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한 명의 남성이나 여성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며 그 상징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자신감 있게 보이면 신뢰를 얻을 것이고 경건하게 보이면 용서를 받을 것이며 친절하게 보이면 당신의 배신을 의심받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가면이 잠시 벗겨지는 실수를 저지른다면 연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혼신을 다해 연기해야 합니다. 당신의 환영을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만드십시오. 대중 앞에서 사과하고 마쿠에서 조종하십시오. 군중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감정을 기억합니다. 그 감정을 통제하면 그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패배의 순간에도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추문 속에서도 명예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진실에 연연하지 말고 서사, 즉 이야기에 집중하십시오. 이야기를 정의하는 자가 결과를 정의합니다. 적들이 당신을 비난한다면 당신의 이미지가 그들의 목소리를 집어삼키게 하십시오. 악당이라 불린다면 더욱 관대하게 행동하고 배신자라는 속삭임이 들린다면 더욱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십시오.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은 당신이 믿게 하고 싶은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의 왕들이 신하들과 백성 앞에서 군왕의 위엄과 덕을 연기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실제 생각이나 감정과는 무관하게 왕자를 지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이미지를 구축했던 것입니다. 능력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믿는 것은 정직한 자의 착각입니다. 이미지가 없는 능력은 보이지 않고 연극이 없는 미덕은 침묵이며 침묵에는 추종자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다른 모든 이들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도록 애쓰십시오. 내면의 원칙보다 외면의 미덕이 훨씬 유용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마음을 볼 수 없고 오직 당신이 입은 의상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영역에서 친절은 미덕이 아니라 때로 질병과도 같습니다. 잔혹함은 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모든 도구가 그렇듯 그 가치는 언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약자들이 짓밟히는 이유는 그들이 무르기 때문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행하는 데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자비가 당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은 파멸할 운명을 타고난 자들이 가장 먼저 품는 망상입니다. 잔혹함이 효과적이려면 그것은 정확하고 갑작스러우며 차갑고 완전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상처나 무의미한 폭력의 과시는 반란을 키울 뿐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잘 계획된 타격, 눈에 보이고 결정적이며 명백히 계산된 그 일격은 질서를 창조하고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며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존경심이 싹틉니다. 두려움은 사랑과 달리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기억 속에 닻을 내리고 영원히 남습니다. 적을 다룰 때는 온화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파괴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어중간한 조치는 복수를 부를 뿐입니다. 적을 공격한다면 상처만 입히지 마십시오. 그의 보복할 능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회복의 여지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자비는 종종 도박이며 현명한 자는 생존을 걸고 도박하지 않습니다. 피를 흘려야만 질서가 유지된다면 신속하게 피를 흘리고 나아가십시오. 사람들은 잔혹함보다 혼돈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평화를 회복시킨다면 단 한 번의 숙청은 용서받을 것이나 파멸로 이끈다면 수천 번의 사면도 경멸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권위에 의문이 제기되고 경쟁자가 감히 당신의 지배에 도전하며 부하가 지나치게 야심을 품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동정심으로 의논하지도 충성을 애원하지도 마십시오. 그 뿌리를 잘라내십시오. 너무나 명백하고 잔혹한 우월함을 과시하여 다른 누구도 감히 그것을 모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위협을 제거하십시오.
본보기를 만드십시오.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잔혹함은 분노나 모욕감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행동입니다. 당신의 잔혹함은 얼음에서 뽑아낸 칼날처럼 열정이 배제된 채 냉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모든 이의 인식을 조각하는 것입니다. 파괴할 때조차도 평온한 얼굴을 유지하십시오. 그들이 분노가 아닌 거스를 수 없는 필연을 보게 하십시오. 권력은 힘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과 인식, 그리고 믿음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보만큼 믿음을 효과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사를 통제하는 것은 현실 자체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칼은 육체를 정복하지만 말은 마음을 정복합니다. 그러므로 정보를 지배하는 자는 현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지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의도를 안다면 그들은 당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목적을 보지 못한다면 기꺼이 당신의 덫으로 걸어 들어올 것입니다. 타인을 지배하려면 먼저 그들이 아는 것을 지배해야 합니다. 당신의 전체 계획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직 조각들과 모순, 그리고 환영만을 드러내십시오. 진실을 말할 때조차 모호함 속에 감싸십시오. 당신의 말이 안개 속에 거울처럼 반사되고 오해를 유발하며 결코 붙잡을 수 없게 만드십시오. 사람들은 진실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안, 단순함, 그리고 확실성을 찾습니다. 비록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이것들을 공급하는 자가 그들의 신탁이 됩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제하십시오. 그들의 등 뒤에서 전략가로 활동하면서 그들의 눈에는 영웅이 되십시오. 가장 위험한 사람은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들으며 선택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흡수하고 거에 드러내지 않으며 오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입을 엽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이야말로 가장 강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한다고 믿으면서도 당신의 손에 묶여 있을 때 말입니다. 의존성은 충성을 보장하는 쇠사슬이며 타인을 당신의 의지에 묶는 실입니다. 주변 사람들 위에 서고 싶다면 그들이 결코 혼자 설 수 없게 만드십시오.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 곧 무적이 되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존과 성공, 그리고 자존감을 위해 당신에게 의존할 때 그들은 충성심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이 당신과 얽혀 있을 때 그들의 충성은 그들 자신의 필요가 낳은 부산물이 됩니다. 당신의 위치를 지키고 싶다면 당신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올라설 수 없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전략적 생존입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영혼을 올가매는 가장 강력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의존성이 분노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노예처럼 느끼기 시작하면 그들은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명한 지도자는 의존이 특권처럼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들이 당신의 성공 덕분에 자신들이 성공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현명한 통치자는 타인들 사이의 단결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열을 만들고 이용합니다. 사람들이 분열되면 그들의 초점은 흩어지고 에너지는 소모되며 당신에게 도전할 능력은 약화됩니다. 분열은 최고 수준의 무기입니다. 이는 마치 과거 왕조들이 강력한 신하 가문들을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 왕권을 강화했던 것과 같습니다. 서로 싸우는 동안 그들은 왕에게 대항할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증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서로의 충성심과 동기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당신의 권위에 도전할 시간이나 에너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분열된 사회는 통제하고 조종하기 쉽습니다. 권력의 기술을 통달한 자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승리하는 것은 무력이나 행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 인식, 그리고 행동의 미묘함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야망과 충성, 배신으로 움직이는 세상에서 권력은 칼의 힘이 아니라 정신의 날카로움으로 얻어집니다. 서사를 통제하면 명성뿐만 아니라 당신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행동까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의존성은 당신의 방패이자 검입니다. 분열은 적들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파벌은 집단적 힘을 약화시키고 한번 뿌려진 의심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권력은 공개적인 정복이 아니라 상황을 조용히 조율하는 것입니다. 의존성을 만들고 인식을 통제하며 모든 분열을 이용하여 적들을 허둥지게 하고 동맹을 충성스럽게 만들며 당신의 권위를 의심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결코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타인들이 두려움, 필요 또는 혼란을 통해 기꺼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게임에서 힘은 지성보다 덜 중요합니다. 잔혹함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이며 통제는 대립이 아닌 미묘한 조작과 전략적 행동을 통해 달성됩니다. 통치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예술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술은 게임의 모든 요소를 조종할 수 있는 자들에 의해 쟁취됩니다. 진정한 질문은 당신이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권력의 정점에 당신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